그래서 오늘 할 컨텐츠는 뭐냐면 한 번도 안 했던 걸 가져왔습니다. 인첸트 PD님과의 논의를 해보고 이것도 한번 해보실 해서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와 봤다. 그래서 새로 하는 컨텐츠는 나무 위키로 요리 배우기입니다. 요리 실력이 형편없어졌기 때문에 나무 위키로 요리를 한번 배워봐야 되는 시점이 와서 자,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는 요리들은 솔직히 항상 보는 것들이잖아요. 숭아빠 채널에서 하는 것도 뭐 맨날 무슨 수육하고 뭐 버거하고 김치볶음밥 하고 뭐 그런 거지. 그런 거 하다가 이제 좀 안 만들어 본 요리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 알아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인간의 탐욕이 만든 잔인한 요리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런치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미식은 인간의 원초적 욕망이다. 인간의 그릇된 탐욕이 만들어낸 세계의 잔인한 음식들을 알아보자. 곰발바닥, 이거 그 곰돌이 푸잖아요. 지금은 전설이 되어버린 곰발바닥 요리는 예로부터 산의 진미로 분류돼 중국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왔다. 맹자 또한 이런 말을 남겼다. 곰발바닥도 먹고 싶고 물고기도 먹고 싶지만 하나를 고르려면 곰발바닥을 먹겠다. 근데 저는 이제 곰발바닥 요리까지는 모르겠고 곰통조림은 먹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곰통조림 먹으면서 그 바다사자 통조림도 먹어보고 그때 그 물개 통조림도 같이 먹어봤잖아요. 그거 세 개 중에는 곰발바닥 통조림이 가장 맛있었는데 곰발바닥 통조림이 아니라 곰통조림? 의외로 웅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 남자들 냄새날 때 웅치 약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곰웅자라는 말이야. 실제로 곰고기는 웅치가 안 나. 그러니까 우리는 웅치란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곰 냄새 같다 그래가지고 웅치라고 쓰지만 곰고기에서는 웅치가 안 난다. 수컷 웅이랑 웅치라고? 그러면 저의 한자 실력이 굉장히 미천한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의 진미 자라 냄비 요리. 아니 근데 이 자라 요리는 여전히 많이 먹지 않아? 저는 그 자라 요리 이외의 맛에서 만들어 먹어봤거든요. 이게 뭐 굳이 잔인할 정도인가? 이거 일본에서는 여전히 자라 요리 많이 해먹는데. 먼저 양념을 해놓은 탕 속에 살아있는 자라를 넣고 서서 익힌다. 뜨거움을 느낀 자라가 탕을 자연스럽게 마시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양념이 자연스럽게 자라. 이거 약간 좀 도시 전설 아니야? 아니 뭐 그러면 뭐 갈비찜 할 때 살아있는 소로 만들어야지 소가 양념을 마셔가지고 뭐 갈비찜에 배는 건 아니잖아.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양념은 배는데? 이거 약간 좀 MSG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자라가 탕을 자연스럽게 안 마셔도 맛은 별 것 같은데요? 압력솥에다 넣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죽어있는 자라를 압력솥에다가 넣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면 될 듯? 그러면 잔인함 좀 줄어드나? 이 자라 맛이 어떤 맛이냐면요, 그 미니 족발 느낌이에요. 콜라겐이 굉장히 그 많이 있는 미니 족 같은 맛입니다. 미니 족인데 살짝 그 거북이 키우는 어항에서 나는 냄새 있죠? 이끼 냄새 같은 거?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나오네요. 신이 볼까 얼굴을 가리고 먹는 음식, 오르톨랑. 오르톨랑은 프랑스의 영혼을 구현하는 요리라는 찬사를 받은 요리이며 동시에 잔인한 요리 방법으로 인해 법으로 금지된 요리다. 오르톨랑은 크기 16cm, 무게 25g의 아주 작은 맷새로 프랑스에서는 최고급 요리 재료로 쓰여왔다. 그런데 이 작은 새를 요리하는 과정이 잔인하기 그지없다. 오르톨랑 요리법은 악마의 정원에서 금지된 음식이 지닌 죄악의 역사란 책에 상세히 나와있다. 책 이름이 굉장히 무섭네요. 먼저 새를 산채로 잡은 후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상자에 가둬 놓고 한 달 동안 수수, 포도, 무화과 등을 먹인다. 이 과정에서 새가 앞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먹기만 하도록 눈알을 뺀다. 이건 좀 잔인한데? 뒤룩뒤룩 살찐 새가 원래 크기보다 4배 이상으로 커지면 브랜디의 일종인 아르마냐에 담가 익사시킨다. 이건 좀 잔인한데? 이를 꺼내 5분에서 6, 8분가량 구운 후 내놓는 것이 영혼을 구현하는 맛이라는 오르톨랑 요리다. 오르톨랑을 먹을 땐 새의 머리만 남긴 채 통째로 입에 넣는다. 뉴욕타임즈는 오르톨랑의 맛을 첫 맛은 헤이즐넛과 비슷한데 뼈와 살까지 통째로 씹어 먹으면 신세계가 펼쳐진다라고 전했다. 이 요리를 먹는 방법 또한 특이하다. 냅킨을 얼굴에 둘러써야 하기 때문. 성직자 장 앙텔메 브리아 사바랭, 이 사람 그 미식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르톨랑을 폭식한다는 사실을 신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냅킨을 뒤집어 쓰고 먹었다는 데서 유래한 풍습이다. 하지만 말만 이렇고 실제로는 요리의 향을 깊이 음미하기 위해서라고는 뭔 소리야. 하지만 프랑스는 1999년 오르톨랑을 식사 메뉴에 올리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 새가 멸종 위기에 처했기 때문.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르톨랑을 찾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2014년 프랑스 요리사들을 중심으로 오르톨랑 요리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11년이 지났는데 부활을 했나요? 절망의 진미 푸아그라. 푸아그라는 같은 이유로 1999년 이래 대다수의 나라들이 생산 판매를 불법화하고 있다. 한국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토막상식. 푸아그라의 시작은 이집트.
전 세계에서 푸아그라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는 프랑스지만 사실 푸아그라는 기원전 2500년 고대 이집트에서 처음 먹기 시작했다. 이거는 그 민수님이 좋아하시겠네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요리는 그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맥주도 이집트, 뭐 이것도 이집트, 빵도 이집트, 뭐 왜냐면 기원전이기 때문에 여기는. 겨울이면 이집트 나일 강변에는 추위를 피해 날아온 야생거위와 오리들이 가득했는데 겨울을 나고 북쪽으로 돌아가는 장거리 여행에 대비해 야생거위와 오리 등 야생 철새들은 엄청난 양의 무화과를 먹었다. 아, 이때 이집트 사람들은 거위들이 과식으로 인해 간이 살찌면서 지방질이 잔뜩 저장된다는. 그러면 사람도 과일을 많이 먹으면 이 지방간이 되나요? 더 많은 지방간을 생산하기 위해 거위에게 강제로 무화과를 먹여 간의 지방을 축적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한다. 무섭네요. 여기는 그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톨랑. 죄책감이 음식의 맛을 돋우는 것이라면 오르톨랑은 세계 최고의 음식 가운데 하나이다. 맛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극찬했는데 사실 맛있는 동물에게 맛있는 것만 먹이고 맛있는 걸로 산채로 절여서 맛있는 재료를 의뢰하면 최고의 맛이겠다 라는 단순한 발상에서 나온 음식이다. 아니 근데 돼지도 녹차 먹이고 막 그러지 않나? 이건 약간 그 눈을 파는 부분이 조금 잔인한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지금 나머지 것들도 하고 있는데 뭐 이베리코도 뭐 도토리 먹이고 뭐 고리 먹이고 뭐 오르토랑 관련 모든 비법 행위에 6,000유로의 벌금 매겼다. 6,000유로 얼마야? 880만원. 이거랑 비슷한 거 한국에는 그 애저가 있죠, 애저. 그 새끼 돼지 있잖아요, 애저. 그 막년회 때 이럴 때 그냥 막 이렇게 통구이로 하고 이런 데도 있었거든? 새끼 돼지 파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 현재도 프랑스 일부 레스토랑에서 비밀리에 유통 중이라는 말이 있지만 참새만한 새 한 마리가 수백 유로가 넘는다고 하니 뉴욕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오르토랑 한 마리의 가격은 최대 150유로, 22만원에 육박한다. 흰 송로버섯 1온스에 육박하는 가격이라고 한다. 화이트 트러플. 심지어 요리 과정에서 가치 상승까지 감안하면 오르톨랑의 가격은 하나로 30만원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 100g에 30만원. 이걸 먹으면 그러면 징역이야?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도 상류층들의 비밀 모임에 통해 소비됐던 오래된 요리이며 이후에도 고위급 성직자나 귀족 왕실의 연회에 주로. 성직자들이 이런 거 잘 먹는다 은근히. 돈페리뇽도 수도사가 만든 거 아니야? 푸드 스타일리스트 제니스 푼의 작품으로 실제 오르톨랑 요리가 아닌 마지펜으로 만들어낸 모양이다. 마지펜이 그 버터랑 밀가루랑 아몬드 파우더랑 막 섞은 거 아니에요? 눈알은 잣으로, 다리는 스파게티 면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야 오르톨랑 요리 만들어야겠다. 눈알은 잣으로, 다리는 스파게티 면으로 해가지고 오르톨랑을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로 오르톨랑을 시식하는 장면이 있다. 오르톨랑을 먹는 모습이 궁금하다면 한번 감상해보자. 영상에 나온 사람은 마이테라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 아날로그 시대의 쿡방의 선구자쯤 되는 사람이다. 와, 87년 먹방. 내가 2살일 때. 빨리 드셔보세요. 아니 그거 하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업 눌러주시면 먹겠습니다. 업 1000개까지 안 먹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뭔가 좀 약간 좀 불쾌한데? 죄송해요. 먹방 이렇게 하시면 요새는 그 인기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좀 많이 불쾌합니다. 9년 전에는 먹혔네. 226만원에. 2012년에 미국의 대한요리 창작단체인 게놈 요리법센터. 이게 뭐야? 비건 스타일로 오르톨랑을 재현했는데 우려와는 달리 원본의 식감과 풍미를 매우 유사하게 재현했다고 하는데 이건 그러면 원본을 먹어본 사람이 먹은 거야? 게놈 요리법센터가 도대체 뭐야? 이런 게 왜 있는 거야? 야, 나는 오르톨랑보다 이게 더 신기한데? 게놈 가스트로미가 뭔데 도대체? 뭐 만드는 거야? 포아그라와 함께 프랑스가 한국의 개고기 문화를 깔 때 반격용으로 심심찮게 나오는 대표적인 요리이다. 현재는 오르톨랑과 개고기가 모두 법으로 금지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이 추세. 이거 괜찮네? 옛날에 달팽이는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까 보다 이게 더 강력한데? 오르톨랑 먹는 놈들이 무슨... 오르톨랑은 앞을 전혀 못 보는 상태에서 주는 대로 받아 먹을 수밖에 없고 날 수도 없으니 근육이 생성되지 못해 강제로 찌워진 살은 갓 구워낸 빵처럼 보드랍고 촉촉하다고 하며 달콤한 향기와 맛이 일품인 아르마냐게에서 익사했기 때문에 몸의 모든 기관은 달콤하고 향기로운 향과 맛이 느껴진다고 한다. 또 풍미 가득하고 육즙이 풍부하여 부드럽고 먹는 사람의 입에 물린 부분에 새의 작은 뼈와 부리가 포함되어 있어 매우 바삭하다고 한다. 읽으면서 느낀 건데요. MSG가 너무 많은데요. 강제로 찌워진 살은 갓 구워낸 빵처럼 보드랍고 촉촉하다는 것부터 약간 좀 개소리 같은데요. 아니 뭐 그럼 돼지고기는 강제로 찌워진 살 아니야? 아니 그럼 뭐 인간이 키운 모든 고기가 빵처럼 보드랍고 촉촉한 느낌 그거 아니잖아.
여기도 이상해. 달콤한 향기와 맛이 일품인 아르마니아에 익사당했기 때문에 몸의 모든 기관은 물론 살에서조차 달콤하고 향기로운 맛과 향이 느껴진다고? 아르마니아 먹어봤는데 이거 단술이 아니라 그냥 고도수 술이고 향이 단 거지.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 삼겹살도 요새 포도주에다가 담궈가지고 마리네이드 하는데 많은데 삼겹살에서 포도주 맛 납니까? 안 나잖아요. 이거 안 먹어본 사람이 쓴 거 아니야? 너무 구라 같은데? 불법이라 못 먹으니까 그냥 막 던지는 것 같아. 오르톨랑을 먹을 땐 반드시 흰천을 뒤집어 쓰고 먹는다는 불문율이 있다. 이 이유에 대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오르톨랑이 동물 학대이기 때문에 이 요리를 즐기는 건 자신들의 모습이 하느님에게 보여 신의 분노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고 흔히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실 동물은커녕 인간도 권리의식이 희박했던 중세에 그런 이유로 눈을 가렸다는 속성은 신뢰성이 부족하다. 야, 이때 무슨 뭐 마녀 사냥한다면서 사람도 다 불에다가 태워 죽이고 막 이랬으면서 새를 먹는다고 이걸 했을 정도로 인간이 자아 성찰이 되지 않았을 것 같다. 물론 개, 고양이, 말 등 인간과 자주 교감한 동물은 그때도 연민과 자비의 대상으로 여겨지긴 했으나 새, 그것도 사냥감과 식량이 불과한 그저 야생새를 단지 술에 익사시켜 죽였다고 학대 취급했을 리가 없다. 어느 정도 일리가 가. 왜냐면 이때 막 마녀라고 사람도 잡아가지고 죽이고 그러지 않았어? 식욕에 빠진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께 들키지 않고자 흰천을 너무 하느님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이게 너무 이중적인 거 아니야?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라고 하면서 이거 하얀색으로 이렇게 가리면 안 보이는 게 말이 돼? 그냥 이 오르톨랑에 대한 얘기가 전부 다 허구 같아.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많아. 게다가 이것도 현대에 와서는 그조차 와전된 거고 또 와전이 또 됐대. 사실은 그냥 단순히 요리의 향을 깊이 음미하기 위해서이거나 뼈를 발라내는 것을 가리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이러니하게도 메세는 순결과 예수의 사랑을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한다. 이 마지막이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저도 오르토랑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이 오르토랑에 대한 언급을 어디서 접했냐면 옛날에 히트라는 요리책이 하나 있어요. 히트. 이 기자가 들은 이야기를 언급하는 장면이 있어. 어떤 거냐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마르코 피에르 화이트가 오르톨랑 요리에 대해서 언급 어쩌고 하면서 뭐 갑자기 옛날에 자기가 들었던 얘기를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 오르톨랑에 대한 언급이 나와. 제가 이 책을 되게 재밌게 봤기 때문에 그게 기억이 나 아직도.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 뭐 신에게 뭐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뭐 몰래 먹었다는 요리다 어쩌고 약간 요리에 대한 설명을 약간 스쳐 지나가듯이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조금 딥하게 이제 나무위키로 알아봤는데 이게 그 얼마나 이게 신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뭐 한국 사람이 써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 프랑스에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를 모아놓은 거잖아. 너무 소설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 참고로 이 책은 여러분 재밌습니다. 이거 어떤 책이냐면 기자가 체험을 하려고 이탈리아 요리를 갔다가 너무 요리에 빠져서 이건 체험에서 끝날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진득하게 요리사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실제로 이제 사직서를 내고 요리를 배우면서 주방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적은 책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제가 책 별로 안 좋아하는데 흥미롭게 쭉 읽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요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책 추천해 줄 거 있나요? 했을 때 이 책 추천해 줬고요. 예전에 그 페이커님도 요리책 추천해 드릴 게 있나요? 해가지고 이 책을 보내드렸어요. 되게 추천하는 책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해가지고 유튜브에 약간 그 웹드라마 같은 식으로 만들잖아? 꽤 흥미 있을걸? 오르톨랑보다 책 얘기가 길어졌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오르톨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섭네요.